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결국은 싸우거나 멀어지곤 하죠. 왜 자꾸 내 곁에 사람이 없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 말버릇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10가지 말버릇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무심코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거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젊은 사람이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조언해주고 싶고 경험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이미 다 해봤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너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은근한 자랑과 우월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상대방의 의욕을 꺾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니? 내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 경험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 원래 그래.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상처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실망과 상처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런 욕구를 한 번에 잘라버리는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이 실망스러웠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진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단순한 결론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잡함을 인정하고 함께 머물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세 번째,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이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떤 무례한 말이라도 정당화시켜버리는 마법의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솔직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심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말버릇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대부분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화가 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솔직함보다는 지혜로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솔직함을 핑계로 무신경함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 그 나이에 그걸 몰라? 이 말은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식의 차이로 우위를 확인하려는 이 말버릇은
관계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몰라? 그 나이 먹고 그런 실수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는 경험의 축적을 의미하지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되 절대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몰랐구나. 그럴 수 있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런 말들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다섯 번째,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믿어. 사람은 각자 다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믿습니다.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라는 말은 그 아름다운 다양성을 한 번에 부정해버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하거나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도 이해해. 그런 믿음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야. 이런 말들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여섯 번째,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젊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이 말버릇은 세대 간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드는 말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과거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 때는 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재단하는 잣대로 사용될 때의 파괴력입니다. 이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을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의 본질을 찾아내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 내 생각은 어때?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현실이 조화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해. 나는 원래 기억력이 나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점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인정하는 솔직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변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미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단점을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방치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내가 좀 급한 성격인데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 말을 좀 거칠게 하는 편인데 앞으로 조심할게.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데 메모를 해두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태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여덟 번째, 내가 그래서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일이 잘못된 후에 내가 미리 말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이 말버릇은 듣는 사람에게는 매우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옳았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두 번 상처 주는 말입니다. 한 번은 실패 자체로, 또 한 번은 그 실패를 예상했다는 말로.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과거의 조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힘들겠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이런 말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아홉 번째, 내가 너니까 참는 거야. 이 말만큼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빚을 지우는 말입니다.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베풀고 내세우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정말로 참기 어려운 일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참는다는 표현을 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가 됩니다. 서로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열 번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처럼 교묘한 말도 없습니다. 어떤 비판이나 간섭도 이 한마디로 정당화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라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조언은 대부분 듣는 사람에게는 강요로 느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말버릇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말이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버릇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말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관계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의 기초는 좋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비판하고 지적하는 말보다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는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지는 우리의 말버릇이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경험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요하지 말고 제안하십시오. 명령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선배로서 가져야 할 말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거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라는 경험 자랑은 상대방의 의욕을 꺾습니다. 둘째, 그 사람 원래 그래라는 단정적 판단은 공감을 차단합니다. 셋째,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라는 무례함에 정당화는 관계를 상처냅니다. 넷째, 그 나이에 그걸 몰라? 라는 나이를 앞세운 비난은 자존감을 깎습니다. 다섯째,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라는 신념의 무시는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여섯째,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과거의 강요는 세대 갈등을 만듭니다. 일곱째,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변화 거부는 성장을 멈춥니다. 여덟째, 내가 그래서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는 후출론적 정당화는 상처를 가중시킵니다. 아홉째, 내가 너니까 참는 거야 라는 조건부 사랑은 부담감을 만듭니다. 열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선의의 포장은 강요를 합리화합니다. 이 10가지 말버릇 중에서 하나씩만 고쳐나가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 것이고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는 말의 씨앗에 따라 우리 주변에는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따뜻한 말을 심으면 따뜻한 관계가 자라나고 차가운 말을 심으면 차가운 관계가 자라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일도 성공하셨고, 가정도 이루셨고, 자녀들도 키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워할지 아니면 우리의 부재를 오히려 편안해할지는 우리가 평생 어떤 말을 해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한마디의 차가운 말이 평생의 사랑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바꿔보십시오. 손자, 손녀에게는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더 자주 해주십시오.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수고한다, 건강해라는 인사를 건네십시오.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는 힘내라, 잘 될 거야 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지혜로운 말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따뜻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상하게 사람이 자꾸 끊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내다가 결국은 싸우거나 멀어지곤 하죠. 왜 자꾸 내 곁에 사람이 없을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 말버릇에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복을 스스로 걷어차는 10가지 말버릇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무심코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그거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 젊은 사람이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하거나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의도에서 나온 말일 수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조언해주고 싶고 경험의 지혜를 나누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이미 다 해봤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너도 실패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은근한 자랑과 우월감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내세워 상대방의 의욕을 꺾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선배로서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해야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니? 어떤 부분이 가장 걱정되니? 내가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 경험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나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조언을 구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지혜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 원래 그래.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실망이나 상처를 털어놓을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하려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실망과 상처를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인정받고 싶고 공감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그런 욕구를 한 번에 잘라버리는 말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이 실망스러웠겠구나.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진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섬세합니다. 단순한 결론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잡함을 인정하고 함께 머물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감입니다. 세 번째,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 이 말만큼 위험한 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어떤 무례한 말이라도 정당화시켜버리는 마법의 주문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나서 나는 솔직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솔직하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진심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말버릇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대부분 상대방을 공격하는 대화가 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솔직함보다는 지혜로움을 선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솔직함을 핑계로 무신경함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네 번째, 그 나이에 그걸 몰라? 이 말은 상대방을
작아지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고 지식의 차이로 우위를 확인하려는 이 말버릇은 관계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 관계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그것도 몰라? 그 나이 먹고 그런 실수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모르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서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는 경험의 축적을 의미하지 완벽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탓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족함을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되 절대 비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몰랐구나. 그럴 수 있지. 실수는 누구나 하는 거야.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이런 말들이 사람을 따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5번째,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믿어. 사람은 각자 다른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를 믿고, 어떤 사람은 과학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명을 믿고, 어떤 사람은 노력을 믿습니다. 이런 다양성이야말로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라는 말은 그 아름다운 다양성을 한 번에 부정해버리는 말입니다.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미신이라고 치부하거나 말도 안 된다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 자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이 모르는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삶의 영역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도 있구나.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만 내 생각도 이해해. 그런 믿음이 너에게 도움이 된다면 좋은 일이야. 이런 말들이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숙함입니다. 6번째,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우리 젊을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시지는 않으신가요? 과거를 현재의 기준으로 내세우는 이 말버릇은 세대 간의 벽을 더욱 높게 만드는 말입니다. 물론 과거의 경험과 지혜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도 변합니다. 과거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나 때는 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재단하는 잣대로 사용될 때의 파괴력입니다. 이 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노력과 고민을 무시하는 말이 됩니다. 진정한 어른의 지혜는 과거의 경험을 현재에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지혜의 본질을 찾아내어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방식이 좋을까? 내 생각은 어때? 내 경험으로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현실이 조화롭게 만날 수 있습니다. 7번째,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성격이 급해. 나는 원래 말을 직설적으로 해. 나는 원래 기억력이 나빠.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점을 고정된 것으로 여기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을 인정하는 솔직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거부하는 변명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이미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자신의 단점을 원래 그런 성격이라고 방치하면 주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내가 좀 급한 성격인데 조금 더 천천히 해볼게. 말을 좀 거칠게 하는 편인데 앞으로 조심할게.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데 메모를 해두겠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면서도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태도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봅니다. 여덟 번째. 내가 그래서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일이 잘못된 후에 내가 미리 말했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는 이 말버릇은 듣는 사람에게는 매우 상처가 되는 말입니다.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옳았다는 확인이 아닙니다. 위로와 격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움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두 번 상처 주는 말입니다. 한 번은 실패 자체로, 또 한 번은 그 실패를 예상했다는 말로. 진정으로 상대방을 생각한다면 과거의 조언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이 힘들겠다.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도울 일이 있을까? 이런 말들이 진정한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보다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아홉 번째. 내가 너니까 참는 거야. 이 말만큼 관계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빚을 지우는 말입니다. 내가 참고 있다는 것은 너는 나에게 빚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편안하게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조건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모르게 베풀고 내세우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만약 정말로 참기 어려운 일이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 이렇게 해주면 더 좋겠어.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입니다. 참는다는 표현을 쓰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균형이 깨진 관계가 됩니다. 서로 편안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열 번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처럼 교묘한 말도 없습니다. 어떤 비판이나 간섭도 이 한마디로 정당화됩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하는 말이라면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할 때 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해야 합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된 조언은 대부분 듣는 사람에게는 강요로 느껴집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 시부모와 며느리 관계에서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위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말버릇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이 평소에 사용하시는 말이 있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버릇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말은 습관입니다. 오랫동안 사용해온 말버릇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관계에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가 이런 말을 들었다면 어떤 기분일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듣는 연습을 하십시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의 기초는 좋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비판하고 지적하는 말보다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말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 수고했다, 잘했다는 말들이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로, 격려하는 말을 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보내느냐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피하고 싶어 하는지는 우리의 말버릇이 결정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지혜와 경험이 쌓입니다. 하지만 그 지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경험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중요합니다. 강요하지 말고 제안하십시오. 명령하지 말고 격려하십시오. 비판하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공감하십시오. 이것이 인생의 선배로서 가져야 할 말하는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거 내가 예전에 다 해봤어라는 경험 자랑은 상대방의 의욕을 꺾습니다. 둘째, 그 사람 원래 그래라는 단정적 판단은 공감을 차단합니다. 셋째, 나는 그냥 솔직한 거야라는 무례함에 정당화는 관계를 상처냅니다. 넷째, 그 나이에 그걸 몰라? 라는 나이를 앞세운 비난은 자존감을 깎습니다. 다섯째, 나는 그런 거 안 믿어라는 신념의 무시는 다양성을 거부합니다. 여섯째,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과거의 강요는 세대 갈등을 만듭니다. 일곱째, 나는 원래 그래 라는 변화 거부는 성장을 멈춥니다. 여덟째, 내가 그래서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라는 후출론적 정당화는 상처를 가중시킵니다. 아홉째, 내가 너니까 참는 거야 라는 조건부 사랑은 부담감을 만듭니다. 열째,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선의의 포장은 강요를 합리화합니다. 이 10가지 말버릇 중에서 하나씩만 고쳐나가도 우리의 인간관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더 오래 머물 것이고 더 자주 찾아올 것입니다.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가 심는 말의 씨앗에 따라 우리 주변에는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따뜻한 말을 심으면 따뜻한 관계가 자라나고 차가운 말을 심으면 차가운 관계가 자라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성취하셨을 것입니다. 일도 성공하셨고, 가정도 이루셨고, 자녀들도 키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워할지 아니면 우리의 부재를 오히려 편안해할지는 우리가 평생 어떤 말을 해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마디의 따뜻한 말이 평생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한 마디의 차가운 말이 평생의 사랑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말을 바꿔보십시오. 손자, 손녀에게는 잘했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해주십시오. 자녀들에게는 사랑한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더 자주 해주십시오. 주변의 이웃들에게는 수고한다, 건강해라는 인사를 건네십시오.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에게는 힘내라, 잘 될 거야 라는 격려의 말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해주십시오. 잘 살아왔다, 수고했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더 지혜로운 말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더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따뜻함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은 우리가 세상에 남기는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